work it with me. Don't you see? I'm here all alone and I like it. Baby, don't be trying to fight it. Pouring up with the blue champagne, blue champagne, blue champagne. Let's celebrate with the blue champagne, blue champagne. 네,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따라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어프로치 공식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정말 멋있다, 네. 따라하고 싶다 하지만 사실 좀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어프로치는 아무래도 스윙도 작고요. 그리고 조금 동작이 우리 풀스윙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선수들이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통적으로 꼭 지켜지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냥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정말 내가 그냥 공식을 머리와 그리고 몸으로 계속 입력을 시키면서 그 동작을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어프로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이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지키신다면 그린 주변에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알려드린 어프로치는 일단 요즘 잔디가 많이 없잖아요.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물론 거리감, 또 스핀 컨트롤, 또 뭐 이런 탄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정확한 임팩트, 터치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못하는데 내가 거리를 맞춘다? 또는 뭐 스핀량을 조절한다. 사실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 어프로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공을 쉽게 맞출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 셋업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셋업의 공식을 알려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체중을 왼발에 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프로치는 아무래도 좀 작은 스윙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린 주변에 뭐 10m에서 뭐 20m 사이 어프로치를 할 때는 정말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하체 뭐 회전을 하거나 하체를 많이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체중을 잘 왼쪽에 두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 할 때 하체의 체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오게 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타격하기 위해서 머리나 이 상체 쪽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땅이 나거나 타핑이 나는 몸이 뒤집어지는 이런 동작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체가 많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컨택이 되기 위해서는 체중이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는 왼쪽에 체중 잘 두는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번 찍어 보시면 왼쪽에 둔다라고 하시고 오른쪽에 체중이 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스탠스에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스탠스 모양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프로치를 하면 우리 세연 아나운서도 네. 어프로치를 할 때 발의 모양, 스탠스 어떻게 서야 된다라고 처음 배웠는지. 처음 배울 때 발과 발 사이에 클럽 헤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네. 폭을 남기고 왼쪽 발을 살짝 연다? 맞아요. 이렇게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약간 오픈 스탠스를 꼭 서야 된다라고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픈 스탠스에 좀 이 부분 때문에 좀 체중을 잘 왼쪽에 두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히려.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로 섰어요. 네. 바로 서서 체중을 지금 왼쪽에 실어놨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픈 스탠스 모양대로 한번 서볼게요. 어. 어떠세요? 오른쪽으로 체중이 가네요. 체중이 많이 이동됐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드레스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체중을 왼쪽에 뒀는데 지금 보면 우측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스탠스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가 보니까 왼쪽 골반이 같이 열리거든요. 이러면 체중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어프로치를 해도 사실 자꾸 정확하게 음. 공이 컨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축이 오른발에 너무 오른쪽에 체중이 왔기 때문에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체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여러분들께서 한 그린 주변에 10m, 20m 어프로치를 하실 때 너무 과하게 오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제가 지금 스틱을 갖고 왔어요. 지금 옆에 스틱을 갖고 왔는데 뭐 클럽이 있으시면 클럽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로 제가 섰을 때는 지금 여기다 스틱을 놔볼게요. 그러면 지금 방향이 그냥 일자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시계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쪽이 이제 12시 방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픈 스탠스를 선다라고 해서 너무 골반을 열면서 왼발 끝을 이렇게 열려고 하시기보다는요. 바로 선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간격을 넓혀주고 여기에서 왼발을 조금 이렇게 밑으로만 빼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오픈 스탠스를 서면서도 체중이 똑같이 이렇게 왼쪽에 실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상태에서 쳐볼게요. 아. 샷. 이렇게요. 어.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왼발을 많이 열고요. 네. 골반까지 이렇게 같이 열어볼게요. 음. 네, 그러면 정말 뒷땅을 치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네요. 뒷땅을 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죠? 몸을 이렇게 네. 들어버리죠. 그러면서 타핑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왼발에 싣는다. 오픈 스탠스를 서면서도 왼발에 실을 수 있는 방법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왼발을 살짝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스틱을 한번 돌려보면 방향이 11시 방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면서 발 모양은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체중이 왼쪽에 실려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정확한 오픈 스탠스가 그리고 체중을 왼쪽에 실을 수 있는 이런 오픈 스탠스 방법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부분이 어프로치를 할 때는 셋업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체중을 왼쪽에 실어 놓고 왼발이 조금 축이 돼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음으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강조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연습 방법도 준비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볼은 좀 중앙 정도에 놓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 그냥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은 왼발에 실려 있을 수밖에 네. 없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어프로치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하면 그냥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체중이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많이 서셔서 뒤에 계셨던 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셨던 분들은 왼발로 이렇게 두고 어프로치를 하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왼발에 딱 체중 두고 어프로치 하는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터치는 무조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왼발에 이렇게 딱 체중을 싣고 이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와. 편하게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체중을 왼발에 둬야 된다.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오픈 스탠스 방법 조금만 바꿔주시면 아마 그 중계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린 주변에서 선수들 어프로치 하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왼발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지 이렇게 열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밑으로 살짝만 발 내리시고 이 동작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체중이 왼쪽에 실려요. 그래서 셋업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체중을 왼발에 잘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셋업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간격이에요.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공과 이 몸의 간격이 우리가 샷을 할 때보다 가까이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샷을 할 때보다 어프로치를 잘하시는 분들 또 선수들의 어프로치 모습을 봤을 때 훨씬 가까이 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 어프로치 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거의 정말 스윙을 할 때 손이 몸에 닿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린 주변에서는 가까이 서거든요. 네. 네, 보시지 않았을까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예. 그렇게 가까이 서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물론 샷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손목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 막 손목을 많이 쓰게 되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샷을 할 때처럼 이렇게 간격을 좀 멀리 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렇게요. 그쵸. 이 상태에서는 팔이 조금 마음대로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몸과의 일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많이 나오냐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체중까지 오른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팩트가 될 때는 무조건 이 손목이 올라가게 돼요. 손목이 자꾸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뒷땅도 나고 당연히 탑핑도 나고 뭐 생크도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좀 덜 갖기 위해서 손목이 막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몸과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는 가까이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가까이 서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아마 퍼트 할 때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드레스를 간격을 서고 제가 원래 어프로치 했을 때처럼 한번 서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 오른쪽 눈 밑으로 공을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떨어뜨렸을 때 공이 맞도록. 네. 퍼트를 할 때는 왼쪽 눈에서 많이 떨어뜨릴 거예요. 네, 왜냐면 맞아요. 볼 그 위치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 눈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공이 맞았잖아요. 네. 이 간격이 어프로치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터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 주변에서 정확한 터치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간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코스에서도 많이 보는 부분이 이렇게 멀리 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멀리 서면 아무래도 팔이 뒤로 이렇게 백스윙 때 가기도 쉽고요. 그리고 자꾸 손목이 높아지는 이런 임팩트가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선 상태에서 떨어뜨려 보면 맞질 않아요. 공이랑 네. 공 사이에 이 떨어지네요. 부분은 네. 많은 분들께서 한번 자가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어떤 간격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식을 갖고만 있으면 훨씬 손목의 움직임을 덜 갖고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가까이만 서도 좋아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셋업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체중 왼발에 두기,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서기. 이거는 어프로치 그린 주변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를 따라만 하셔도 훨씬 손목이 덜 쓰이면서 좋은 임팩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셋업에 대한 공식을 전해드렸고 이번에 백스윙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백스윙도 공식이 있어요. 네, 좀 더 쉽게 우리가 공을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에서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백스윙에서 이 헤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헤드가 백스윙 때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보면 지금 한 20m 정도, 여기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는데 그럼 저는 한 요 정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길이는 거의 우리가 샷을 할 때 테이크어웨이 위치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위치에서 지금 보시면 제 손보다 헤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있어요. 네, 앞쪽에 있죠. 테이크어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어프로치 할 때 백스윙에서 헤드가 항상 손보다 앞쪽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약간 어프로치 할 때 좀 터치가 일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건 샷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이 조금 빨리 돌아가거나 또는 테이크어웨이 때 이렇게 일자 모양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헤드가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무언가 보상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고 조금 부드러운 이런 어프로치의 그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헤드가 바로 들려서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서 다운스윙 때 헤드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떨어뜨리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일단 백스윙이 이렇게 뒤로 많이 돌아가게 되면 떨어뜨리면 당연히 뒷땅이 나요. 당연히 뒷땅이 나기 때문에 자꾸 몸으로 덤비거나 또는 이렇게 뒷땅이 날까 봐 자꾸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좋은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헤드가 좀 더 이렇게 바로 들리는 게 중요한데요. 테이크어웨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기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볼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볼과 일직선상에 이렇게 공을 하나 더 둘게요. 네네. 여기에서 제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지금 어떤가요? 옆에서 보시면 당연히 지금 제 손은 좀 몸과 더 가깝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 이 발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럴 때 헤드는 이 공 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헤드가 이렇게 뒤로 많이 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임팩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을 뒤에 한번 두시고 헤드가 공 방향으로 샷. 계속 들도록 손보다 헤드가 앞쪽에 있으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샷. 백스윙을 들어야지만 이것도 아마 선수들 그 어프로치 모습을 보면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빼는 선수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이 정말 그냥 기본적인 좋은 터치를 만들기 위한 어프로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기본 어프로치거든요.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띄워야 되거나 탄도를 뭐 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냥 기본 어프로치를 할 때는요. 선수들이 거의 다 이렇게 헤드를 더 바로 들어서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어프로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한 게 혼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또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뒤로 많이 빼셨던 분들은 처음에 이 공방향으로 빼려고 하면 굉장히 앞에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야지만 헤드를 좀 더 공 쪽으로 바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부드럽고 정확한 그런 터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공을 놓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공식처럼 계속 한번 네. 해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터치가 좋아지거든요. 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한번 따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이렇게 그린 위에서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미스샷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생크가 나지? 왜 이렇게 왼쪽으로 가지? 할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셋업 공식들을 막상 하다 보면 잘 못 지켰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픈 스탠스도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었고
또 가까이 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서다 보면 샷을 하던 습관 때문에 멀리 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체중을 왼쪽에 두고 또 가까이 서고 들어올렸던 그대로 일자로 들어올렸다가 그대로 떨어뜨려서 샷을 하는 것. 이대로 연습을 해준다면 진짜 선수들처럼 일정한 샷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 지금까지의 동작도 다 따라하시면 되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셋업 공식, 백스윙 공식, 그리고 마지막은 팔로스루 공식이에요. 지금 백스윙까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피니시 동작, 팔로스루 동작이 아마 선수들이나 또 어프로치 잘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린 주변에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샷도 마찬가지인 게 미스가 많이 나는 이유, 특히 컨택 미스가 많이 날 때 보면 많은 분들께서 공을 좀 띄워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어프로치를 할 때도 조금만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조금 띄워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들죠. 네, 들어요. 네, 내 들어갈 수 있으면 몸을 이렇게 들어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내 몸을 들어도 절대 공이 탄도가 많이 뜨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리를 정확히 아시면 탄도도 더 뜰 수가 있고요. 정확한 터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임팩트 후에도 공을 치고 임팩트 이후에도 손과 헤드를 최대한 낮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께서 거의 백스윙과 임팩트까지는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공을 그냥 치면 그냥 여기는 아. 그냥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팔로스루가 공이 맞고도 최대한 손을 낮게 가져가고 헤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낮게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좀 더 정확한 터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드에 로프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웨지 같은 경우는 이 로프트가 굉장히 누워있는 클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을 좀 더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낮게 친다라고 해도 제가 공을 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떨어뜨리면서 낮게 지나간다 해도 이렇게 공이 타고 올라가요, 로프트를. 네. 이렇게 탄도를 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내 몸을 들면서 이렇게 띄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뒷땅도 날 수 있고 자꾸 공의 윗부분을 쳐서 타핑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가서 낮게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팔로스루까지 조금 신경을 써보시면 훨씬 정확한 터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체크 포인트를 한 가지 준비를 했어요. 어프로치를 하고 나서 손 위치는 지금 제 손 위치를 보면은 거의 골반 정도 높이거든요. 네. 골반 정도 높이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지금 최대한 제가 낮게 손도 낮게 지나가고 헤드도 그냥 낮게 지나간다 했는데도 골반 높이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좀 터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뒷땅 나는 분들은 이렇게 진짜.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더 낮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손은 골반 높이.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를 하시면 헤드,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손과 헤드가 그냥 낮게 지나간다. 그러면 팔로스루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셋업에서 두 가지죠. 체중 왼발에 두는 거, 그리고 가까이 서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백스윙에서 헤드를 좀 더 공 뒤에 두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좀 더 바로 드는 거. 그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로스루를 공을 맞고 나도 최대한 손을 낮게, 헤드를 낮게 가져가는 거. 이것들 모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공식처럼 몸에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좀 라이가 어렵거나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확한 터치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오늘 알려준 공식이 참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지훈님의 질문입니다.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가 아니라 거리가 조금 더 멀 때는 스탠스를 어떻게 서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여기에서 조금 뭐 한 30m, 40m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 제가 하는 방식, 또 많은 선수들이 하는 방식은 스탠스를 조금 넓히시면 좋아요. 네, 스탠스 크기로도 우리가 거리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좀 스탠스를 많이 좁게 서시고 스윙을 크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하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정확한 간격으로 제가 조금 전에 15m에서는 이 정도 간격을 섰다면 3, 40m 정도 되면 한 발씩 조금 더 벌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고 스탠스 모양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살짝 이렇게 왼발 밑으로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치셔도 돼요. 그래서 스탠스 크기만으로도 어프로치 거리를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스탠스 서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려준 방법대로 거리를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서리님의 질문도 받아볼게요. 요즘처럼 잔디가 없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잔디가 없을 때, 네, 요즘 진짜 막 맨땅 같은 그런 이제 네. 그린 미스하면 좀 부담스러울 때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정말 팁처럼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나이가 막 그 잔디가 없다 하실 때는요, 조금 더 가까이 서시고요. 원래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조금 힐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지금 원래 어프로치가 이 정도라면 가까이 서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요. 원래가 이 정도로 제가 섰다고 하면 네, 여기에서 살짝 힐 쪽 가까이 서면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린 이제 밖에서 약간 롱퍼트 하실 때 있잖아요. 네. 롱퍼트 하실 때처럼 막 손목 많이 돌리시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거의 롱퍼트 하실 때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롱퍼트 하듯이 그냥 스트로크 하듯이 좀 한번 지나가는 그런 컨택 만들어 보시면 힐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면에 이 마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말 큰 미스가 아무래도 라이 안 좋을 땐 뒷땅이잖아요. 그렇죠. 뒷땅 나면은 정말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미스 줄이실 수 있으니까요. 꿀팁처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들